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드디어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0번째 시즌을 맞이한 개막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 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끝이 나면 곧바로 주간 베스트 11도 나오게 될 텐데요. 손흥민이 주간 MVP가 되는 대활약을 하길 기대해 보면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황으로 감정 표현하는 거니까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한 시즌 만에 다행히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토트넘이 승격한 팀을 두려워할 스쿼드는 아니죠. 아마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전방 압박을 매우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개막전 때와는 라인업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 라인업은 분명 선수들이 경험을 통해서 호흡도 더 좋아졌던 만큼 업그레이드된 토트넘으로 레스터시티와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됐을 때는 엔지 감독이 올 시즌 어떻게 팀을 이끌려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포백의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3미들의 사르, 벤탄쿠르, 메디슨, 공격수의 존슨, 솔랑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4-2-3-1 포메이션이 되겠죠. 우선 부상 없이 출전해줘서 고맙다. 엔지 감독은 이전 인터뷰에서 클루셉스키가 중앙에서 활약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었죠. 많은 전문가 예상은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로 나올 거라 봤지만 엔지 감독은 공격수 3명이 정말 빠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선발 출전했고, 이러면 19살 선수를 500억 주고 영입한 오도베르도 오른쪽 윙어로서 자주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의 비수마 대체는 벤탄쿠르였습니다. 베리발의 선발 출전은 아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엔지 감독의 올 시즌 계획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은 선발 라인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엔트리 명단인데 먼저 불러드릴게요. 오스틴 골키퍼, 스펜스,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 아츠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클루셉스키, 베르너, 히샬리송, 몇몇 선수들이 좀 빠져있죠. 로셀소, 솔로몬이 빠져있습니다. 스킵은 이미 레스터시티에 400억으로 이적이 확정되었고 이번 엔트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벤치 멤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자존심이 세면 바로 이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엔트리에서 제외된다? 이건 엔지 감독 그림에 없는 선수라는 거죠. 로셀소, 솔로몬의 이적이 유력할 듯 합니다. 레스터시티는 37살 팀의 상징인 제이미 바디가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하게 되고 반가운 윙크스가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입니다. 경기 전에는 메디슨과 제이미 바디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이 다행히 레스터시티에서 비난당하는 선수로 끝나진 않았네요. 레스터의 날씨는 기온이 19도 그리고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킹파워 스타디움은 32,000석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토트넘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진 건 경기 시작 때 하프라인의 솔랑키가 선축을 한다는 게 매우 크게 느껴졌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래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과연 쿠퍼 감독이 손흥민에게 2명을 마크하게 할지 그냥 지역방어로 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경기 시작과 함께 레스터시티의 역습 상황이 있었는데 역시 라인은 못 속이는지 제이미 바디의 스피드보다 포로의 스피드가 더 빠르더라고요. 전반 6분부터 토트넘이 제대로 위협을 줬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코너킥에서 벤탄쿠르의 백헤딩슛이 나왔는데 수비수가 극적으로 막아내면서 득점에 실패했고, 이어서 세컨볼에서 존슨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분도 안 돼서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30m 롱볼을 솔랑키에게 정확히 배달해주면서 또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고요. 10분 정도 완전 파상 공세. 그렇게 체력 소비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토트넘의 공격이 매우 강력하다는 거죠. 유효슈팅 느낌 나는 슈팅만 5개였습니다. 코너킥도 5개. 와, 새벽에 이런 경기력이면 잠 올 수가 없죠. 공격수 출신 반더벤이 중원 지역에서 드리블로 제끼면서 파울을 얻어내기도 하고, 이거 뭐죠? 1라운드 10경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전반전 경기 진행이었습니다. 7-3으로 매우 일방적이었지만요. 레스터시티가 토트넘을 제지할 방법은 파울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토트넘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였는데 중요한 건 역시 골이죠. 경기를 겁나게 좋아도 골 없으면
승리하지 못하면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막전만큼은 이기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경기 20분까지는 유일한 7점대 평점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메디슨과의 콤비 플레이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경기 원정 경기였어요. 플레이만으로도 와 뭐 이런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르자리만 더 좋은 퀄리티 선수가 있다면 진짜 정말 강한 팀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조직력도 매우 좋고 선수들의 수비 가담도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상대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8분 토트넘의 득점이 터집니다. 엔지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골이 나왔는데 그 결과를 낸 것은 베드로 포로였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우도기와 메디슨 중에 메디슨을 선택했고 메디슨은 한 박자 빠르게 문전으로 배달을 했는데 달려 들어오는 포로가 등샷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롱크로스에서 핵심은 달려 들어오는 선수가 위협적이죠.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도 토트넘은 세트피스를 통해 로메로의 헤딩골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포로의 헤딩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반 30분 동안만 박스 한 터치 20개였습니다. 엄청나죠? 계속 공격만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손흥민의 골이잖아요. 솔직히 토트넘은 계속 훈련했던 패턴대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득점 찬스를 만들기보다 만들어주는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실점을 한 레스터시티인데도 매우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레스터시티의 응원 소리가 안타깝게 들리더라고요. 전반전은 슈팅 10개, 코너킥 9개, 유슈팅 5개였습니다. 점유율도 7대3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BBC에서도 전반을 일방적인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반전 엔지 감독은 이제 라인업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레스터시티는 라인을 살짝 올렸는데 토트넘은 계속해서 10분도 안 돼서 슈팅을 3개나 했는데 모두 골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 결정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후반 12분 레스터시티 공격 한 방에 바디에게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동점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뭐죠? 자, 이게 냉정하게 레스터시티는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겠다 하면서 소극적인 플레이, 매우 수비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더 토트넘의 플레이가 돋보였던 건데 레스터시티는 어쩌면 전반 무실점이나 1실점에 만족하고 후반에 맞불 작전을 해보려고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 위주의 플레이를 안 한 것부터가 좀 이상 조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진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기는 후반 60분부터가 사실상 경기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 발생합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상대 선수와 강하게 머리를 충돌하면서 쓰러졌고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분 가까이요. 매우 심각했는지 카메라는 벤탄쿠르를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6분이 넘어서야 벤탄쿠르가 앉아있는 모습이 비춰졌고 당연히 교체가 되었죠. 교체가 될 때는 엔지 감독이 미드필더진을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베르너로 교체했습니다. 양쪽 윙어에 손흥민, 베르너가 낫지 않겠나 했었죠. 토트넘은 다시 공격을 주도했는데 너무 만들어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골대 앞에서는 세컨볼이나 상대 실수, 페널티킥까지 감안해서 마구 패듯이 슈팅을 해야 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훈련하듯이 티키타카를 하려고 하니까 네. 슈팅하기에 애매했기 때문도 있었겠죠. 91분에 손흥민도 히샬리송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요. 어떻게 후반전에 손흥민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죠? 엔지 감독 2년차 시작이 실험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전후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지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선 결론은 불합격이라고 봐야겠죠. 토트넘은 상대가 압박으로 들어오면 1대1에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조직력도 흔들려지는 그 약점이 그대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베스트 11이 들어와도 말이죠. 경기는 그대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종료 직전에 히샬리송의 프리헤더슛이 벗어나면서 엔지 감독은 허리를 굽혀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승격팀에게 점유율을 압도하고도 이 정도면 더 강팀만 하면 진짜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
손흥민 위주로 하라고. 좀 손흥민 슈팅이 있어야 이긴다고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상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